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이슈터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서연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도 가장 뜨거운 주제를 선정해 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13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 8월 초 집중호우로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세대 입주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이후 반지하 주택의 위험한 주거 환경 또한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반지하 세대의 위험을 줄여가기 위해 반지하 주택을 차차 줄여 없앤다는 반지하 일몰제 등의 반지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반지하 대책이 발표되자 대책의 실효성 문제와 더불어 반지하 입주민에 대한 세심한 정책이 아쉽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발표한 반지하 대책과 실현 가능성을 짚어보고 향후 반지하 입주민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입니다. 먼저 서울 반지하 주택의 현황과 또 서울시의 반지하 대책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의 최경호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반지하 주택의 탄생 배경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 주택이 이제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쾌적한 환경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지하 주택이 탄생하게 된 배경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최경호 소장님. 네, 한 5가지 정도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분단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방공호를 만들어야 됐던 것이 있고요. 네. 이제 수도권 집중의 상황이 있고, 그게 이제 주거용으로 쓰이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이게 이제 용적률에 포함이 안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좀 추가적인 보너스처럼 주어지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지형에 경사지가 많다 보니까 한쪽은 막혀도 다른 쪽이 열리면 좀 괜찮지 않냐라는 면도 좀 작용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 공급 실적에 급급해서 이걸 방치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일단은 분단, 또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좀 주택난으로 인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반지하 주택이 서울시에만 20만 호에 이릅니다. 서울에만 유독 이렇게 반지하 주택이 많은 이유 어떤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최은영 소장님. 60, 70년대에 우리가 급격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인구가 몰려들게 되는데 이제 살 곳이 없는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되죠. 그렇다 보니까 그 지하에까지 사람이 살게 돼서 지금 사실 수도권 집중이 지하가 한 96% 정도 되고 서울은 한 60% 정도 될 정도로 집중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지하까지 사람이 살지는 않고 점점 지하 거주가구가 줄어드는 반면에 서울에 이렇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핵심적으로는 주거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거비가 높기 때문에. 네. 집값이 또 비싸니까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상이 아니라 반지하라는 구조 때문에 이 반지하 주택은 지상주택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지하 주택이 가진 문제점을 먼저 두 분께 여쭤볼 텐데요. 먼저 최은영 소장님,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나요? 네, 이번에 지하에서의 비극에서도 알 수 있지만 안전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비만 오면 이게 이제 수해 문제가 발생을 해서 침수가 돼서 이번에도 결국 문을 열 수가 없었고 창문도 깰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비극이 일어났는데 그런 안전 문제, 침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겠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사망 사고뿐 아니라 이곳이 살기 힘든 곳이라는 것,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영화 기생충에서도 짚었지만 냄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는데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거나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대책이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최경호 소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 안전과 건강의 문제, 적극 저도 전폭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만약에 공장이나 사무실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곰팡이가 피는 데서 일하다가 건강을 해치면 아마 산업재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텐데
이게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뭐 노력해서 벗어나야 될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가려지는 게 저는 또 하나의 큰 문제라고 이제 좀 파생돼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말이 반지하인데 사실 법적으로는 지하입니다. 그렇죠. 예, 네. 2분의 1 이상 이게 들어가면은 지하인데 위에 조그맣게 창문 하나 내놓고 이거 이제 임차인을 구할 때는 반지하라고 해놓고, 근데 이제 구청에 가서 이제 지을 때는 이건 지하라고 해서 용적률에서 제외를 받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 지역의 밀도에서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반 시설은 그 용적률에 맞춰서 지었는데 이 수용 용량은 늘어나는 측면도 도시계획적으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난 8월 초였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서울에서 이제 물이 들어찬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반지하 입주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피해를 막고 또 앞으로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건축 허가 시 지하, 반지하의 주거 목적 사용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경호 소장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향후 신축 금지를 한다면 이건 최소한의 조치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외에 이 다른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이제 이걸 주택으로 바꿔서 쓰는 경우들,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면은 상가를 주택으로 몰래 바꿔서 단속에 나오면 싱크대를 뜯어야 되고, 혹은 뭐 불법 쪼개기라던가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같이 해결하지 않고 반지하만 없애겠다고 하면 반지에서 나오신 분들이 더 열악한 다른 형태의 집으로 가시게 될 위험이 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소한의 조치고 신축 금지 자체는 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반지하뿐 아니라 주거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형태의 주택들도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고시원, 쪽방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뭐 숙박시설에서 계속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최은영 소장께서는 이런 서울시의 신규 건축 허가 금지, 그러니까 지하나 반지하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정책 우선순위가 좀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지하에서 이번에도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한 주택이 앞으로 지어질 집에서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60, 70년대 산업화 이후에 주택이 부족하면서 서울에 지하까지 살게 된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에서 발생한 건데, 앞으로 짓는 집에서는 반지하를 안 짓게 하겠다. 이건 대책이 되기 힘들고요. 기존 주택 지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우선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짓는 거에는 금지하겠다라는 게 뭐 필요 없는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중심적인 대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할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쌓여있는 지하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대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신축 금지는 일단 최우선 대책이라 볼 수가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의 반지하 주택 일몰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소장님. 네, 일단 좀 다른 나라 사례를 먼저 보아서 이게 실현 가능성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가 일단은 금지입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금지고 일부 허용이 되어 있는데, 뉴욕에 지금 불법적으로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1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서울은 20만 가구 한 4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 규모 면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뉴욕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도 반지하를 다 없애는 거는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하 같은 1층이 있고 1층 같은 지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반지하를 완전히 앞으로 다 없애겠다라는 건 뭐 현실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말 빨리 없애야 되는 지하가 있거든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하는 빨리 없애고, 그렇지 않은 지하들은 다른 수단으로 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지하가 대상이 될 게 아니라 좀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지하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유는 모든 지하를 없앨 수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봤고요. 최경호 소장께서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실현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능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오세훈 시장님 임기에 뭐 4-5배가 걸리는 일이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행정적으로는 뭐 주민등록제도나 도시계획, 주택건축, 소방방재, 사회복지, 많은 분야가 다 얽혀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좀 합쳐져서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님의 말씀 중에 대책의 하나로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반지하를 없애나가겠다고 하신 분이 좀 걸리는데요. 지금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과거에 재개발 때문에 밀려나서 반지하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방식의 재개발이 아닌 과거 방식의 재개발이라면 거기 살던 그나마 한 집에 살던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고시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재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라 약을 병이라고 속여서 파는 그런 뭐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반지하에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반지하에 살고 싶어서라는 이유보다는 어떤 비싼 집값이나 이런 부분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반지하를 어쩔 수 없이 택한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걸 없애버리면 이분들은 대체 어디를 가야 하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보다 좀 현실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중장기, 단기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을 텐데요. 공공임대주택을 지역에 많이 늘려서 이분들이 이사 가실 수 있는 곳을 늘려나가는 것도 당연히 한편에서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당장의 어떤 위협, 생명의 위협이나 건강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 이 부분은 좀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최은영 소장님? 네, 공공임대주택은 지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일시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서 지하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비극의 공통점은 주거급여 수급자였다는 거거든요. 정부로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는 가구였다는 점입니다. 서울에서 지금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가 32만 7천 원이거든요. 네.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지하, 옥상, 고시원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지하뿐 아니라 고시원에서도 화재가 나면 수급자가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주거비 지원은 이거는 예산이 병행되면 우리가 당장 해결책을 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 빨리 논의해서 현실적인 대안, 이게 이제 돈만 투입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이런 것들이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장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이 가장 우선이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그게 지금 주거비 지원이 주거 품질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된 채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주거비를 32만 7천 원밖에 지원을 안 하니까 어디에 사는지를 어떤 집에 사는지를 안 보는 거예요, 정부가. 근데 다른 나라의 주거비 지원 제도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거비 지원이 결국 빈곤 비즈니스로 임대인에게만 좋은 일을 하고 주거권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세입자에. 이렇게 정부의 주거비 지원을 받다가 수재로 화재로 사망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 문제를 주거 품질과 주거비 지원을 연계하는 정책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최경호 소장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용적률에 좀 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적률이란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용적률이 그냥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밀도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기반 시설을 제공하려고 한 건데 그동안 이제 주거용으로 쓰는데도 지하에 있으면은 여기서 제외돼 있었으니까 보너스처럼 주어진 거죠. 주거용으로 쓰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으니까 한쪽은 좀 막히고 한쪽은 열려 있으면 쓸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게 용적률에 포함이 되어야 도시계획적으로도 이것을 이제 감당 가능한 밀도가 유지가 되는 것일 것이고요. 여러 가지 지원책이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임대료 인상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임대료 규제 제도도 좀 뒤따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최은영 소장께서는 이제 뉴욕에 있는 반지하, 지하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해외에서는 이제 이런 지하나 반지하 거주자들이 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적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사례가 좀 있을까요? 사실은 반지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알려졌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우리와 비슷한 수해를 뉴욕에서 입었고 네. 사망자의 대부분이 지하 거주자였거든요. 네. 근데 뉴욕은 기본적으로 불법으로 해놓고 있는데 네. 불법인 지하, 그 지하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눠놨더라고요. 영어로 하면 이제 베이스먼트하고 셀라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베이스먼트 중에 일부가 합법이고 셀라는 다 불법인데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분의 1보다 지하로 들어가 있으면 이게 다 불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하는 다 불법이더라고요. 뉴욕 네. 기준으로는.
근데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저도 이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는 좀 새롭게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지하가 우리만 있는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른 나라들도 있고 뭐 스코틀랜드, 영국에서도 지하에서 화재가 나서 2명이 사망하면서 완전히 제도가 바뀌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인명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수해가 나면 지하에 그렇죠. 살던 분들이 예. 돌아가시는 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째 이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그러니까 영국은 제도를 아예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2명 대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다 라이센스를 가져야 되는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제도 개선이 있었고 뉴욕은 지금 계속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를 합법화하자 이런 논의도 있지만 이게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열악한 데를 합법화해도 되냐 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제도 개선은 아직 법이 바뀌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제도가 개선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은 예산은 먼저 마련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지하의 문제는 결국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라도 해결하려면 예산이 정부 차원에서 예산과 인력이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법이 바뀌기 전에도 예산은 마련한 뉴욕시의 정책이 저는 좀 우리의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대책하고 굉장히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돈은 일단 마련할 수 있으니까 마련해놓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아까 좀 말씀을 하셨지만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지상이나 보다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옮기는 데는 뭐 오세훈 시장의 임기 뭐 4-5배가 걸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당장 이제 그분들을 좀 밖으로 옮기는 것보다 서울의 뭐 치수시설이나 이런 분들보다 좀 개선을 해서 8월에 있었던 그런 수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집이 잠기지 않으면 그게 좀 우선적이지 않을까? 그게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예, 뭐 굳이 저는 경중을 나누지 않고 동시에 진행했으면 하는데요. 네. 뭐 이분들이 다른 집으로 갈 수 있는 방법과 지금 살고 있을 때도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방법이 동시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당장 위협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2+2 행렬해서 한쪽에는 이제 이런 개별 주택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혹은 이제 지역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있고, 네. 다른 한쪽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차원의 대책으로 이렇게 4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무슨 차수판을 설치한다던가 배수와 탈출이 용이하게 집을 고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하드웨어라면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지도를 만들고 유사시에 좀 빨리 출동하거나 사전 예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소프트웨어 측면이겠죠. 지역적으로는 이 불투수성이라고 하죠. 물이 통하지 않는 재질로 도시를 너무 넓게 깔지 말고 좀 적정 규모로 중간에 투수성이 있는 녹지 네트워크 같은 걸 만들어서 그게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갑자기 폭우가 왔을 때 좀 우리가 이것을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을 키워서 이 반지하로 물이 막 몰려가는 일을 좀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험 지도나 예방 활동 등을 하는 국지적인 대책과 동시에 지역의 방제 시설 확충 또 저수 용량을 높이는 지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의 반지하 주택 약 20만 호, 앞으로 반지하 입주민을 위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이 돼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소장님, 반지하 입주민을 위한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일단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주거비가 부족해서 지하로 가는 거거든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 10억이라고 하는데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5억 정도로 반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비아파트 중에서도 지하로 가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하에 살고 있고 이번에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자가셨거든요. 네. 이런 주거비 부담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 이 문제를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해결하겠다라는 발상을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우선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거비를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이분들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칙은 이게 돈 때문에 발생한 문제잖아요. 주거비가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니까 이 부족한 만큼을 공공에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분 중에는 8번을 같은 집에서 침수를 당하고 사시는 분이 계세요. 이럴 정도로 지금 이게 지상으로 안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주거비 지원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경호 소장께서는 올바른 정책 방향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좀 산업재해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좀 우리가 받아들이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수도권에 사람들이 살아서 출퇴근을 해야 이 나라가 유지되는 거라면 거기에 이 나라 유지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건강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될 것이고요. 제도적인 차원에서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이게 잘 적용되는 것도 또 무척 중요할 텐데요. 근데 지금 제도도 좀 문제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게 워낙 법적 정의가 다양하고 도시화 과정에서 그때그때 새로운 유형들이 많이 신설이 됐습니다. 뭐 주택,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뭐 기숙사, 도시원 뭐 등등 복잡한 유형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반지하는 좀 합법의 영역에 있고 그렇다 보니 이것만 불법하거나 뭐 이것만 없앤다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이제 문제가 또 번질 수 있는데 사실 이 풍선 효과를 지적하기가 겁이 나는 게 풍선 효과가 있으니까 그럼 하지 말자라는 논리로 흘러갈까 봐 무척 걱정이 되는데요. 뭐 최저 주거 기준을 좀 잘 정비하고 이게 모든 주거 공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적용의 실효성을 좀 높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장 입주민 대책을 세우는 것에서 좀 확장을 해서 주거용 공간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정비해야 하고 무엇보다 최저 주거 기준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을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반지하 주택의 현황과 또 서울시의 반지하 대책, 앞으로의 반지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눠봤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최경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반지하 일몰제가 발표된 이후 많은 반지하 거주자들은 반지하에 살고 싶어 사는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해서 살 곳이 이곳밖에 없다는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위험한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야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반지하 환경의 위험보다 반지하에서조차 살 수 없어 삶을 위협받는 일들은 없어야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반지하 대책의 보완, 세심한 주거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